DX를 넘어 이제는 AX로. 월요일 오전 9시 메일함에 이런 제목의 공지가 도착합니다. 창을 닫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면 눈앞에는 어제와 같은 엑셀 파일이 있고 손가락은 어제와 같은 단축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기업이 선언하는 전환과 담당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공지에 적힌 알파벳과 실제 업무 사이에 생긴 이 간격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리를 샀다고 저절로 계획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을 들여놓은 것과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것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접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BCG는 디지털 전환의 약 70%가 처음 세운 목표에 미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조사 대상과 성공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실패율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이어리를 산 뒤에도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습관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구를 산 사건과 습관이 바뀐 사건 사이에도 아무도 대신 채워주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름표는 3개인데 실체는 몇 개일까요? 새로운 약어는 대체로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 항목이 뒤따르고 조직도의 부서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애자일 조직이라고 선언한 뒤에도 6개월 단위 연간 계획과 결제 라인 3단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 이름만 스프린트룸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예전과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가 바뀐 결과로 이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정상입니다. 새로운 이름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그 이름이 실제 업무와 조직에 어디까지 닿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스캐너를 들여놓은 일과 회사의 수익 구조가 바뀐 일은 서로 다른 무게의 사건입니다. OECD의 설명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엇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OECD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일을 디지티제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활동을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일은 디지털리제이션, 그 결과 나타나는 더 넓은 경제사회적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서로 구분합니다. 이 세 표현을 반드시 차례대로 올라가는 세 단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디지털화나 디지털 전환으로 느슨하게 섞여 쓰입니다. 같은 단어 안에 서로 다른 무게의 변화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AX와 RX는 국제표준처럼 하나의 단일 정의가 확정된 단어가 아닙니다. 글자 자체보다 누가 어떤 문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이름을 붙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AX는 현재 기업뿐 아니라 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AI 전환을 가리키는 약어로 사용됩니다. 기업 자료에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지능화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같은 변화와 함께 설명되기도 합니다. RX는 문서별 용례를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G CNS 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문서에서는 로바트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페이지에서는 로바틱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풀었습니다. 관련 설명에는 사람과 로봇의 협업, 워크플로우 재설계, 로봇 도입 전략, 사람이 하던 작업을 로봇이 맡게 하는 내용 등이 함께 등장합니다. AX와 RX는 산업 전체가 하나의 뜻으로 합의한 고정된 그릇이라기보다 발화자가 목적에 따라 붙이는 이름표에 가깝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신형 오븐이 주방에 들어옵니다. 화력도 세지고 온도 조절도 정밀해졌습니다. 주문서는 여전히 손으로 오가고 주방 동선도 예전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장비를 들였어도 기존의 병목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븐의 성능이 좋아진 것과 주방의 동선 자체가 바뀐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시스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업무 방식과 조직 구조까지 함께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은 새 것인데 일은 여전히 옛 것일 수 있습니다. 도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조직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 기록, 그러니까 DX와 관련된 변화를 보겠습니다. 화면이 디지털로 바뀌었더라도 담당자가 여러 화면과 전화통화 내용을 직접 대조하고 예전과 같은 순서로 결제를 올린다면 핵심 업무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AI 도입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AI가 우선순위를 추천하더라도 누가 그 추천을 검토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결과가 잘못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책임지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AI 기능의 도입과 조직의 실제 변화 사이에는 간격이 남습니다. 로봇이 물품 이동을 맡기 시작했다면 일정 변경이나 작업 중단이 생겼을 때 누가 확인하고 재개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도구가 들어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도구를 둘러싼 업무와 역할, 책임까지 실제로 달라졌느냐입니다. 전환 발표를 읽을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변화의 대상입니다. 기록과 정보, 판단과 의사결정, 물리적 작업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바꾸려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흐름입니다. 요청, 확인, 승인, 실행, 인계로 이어지는 순서가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과 권한입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하는지, 어디까지 자동으로 실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추천과 결정,
자동 실행의 경계는 어디인지, 변경 권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질문만으로도 새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것인지, 실제 업무 구조까지 달라지고 있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질문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입력, 검토, 승인, 감독, 예외 대응 가운데 사람의 자리가 실제로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봅니다. 다섯 번째는 예외 처리입니다. 누락이나 오류, 중단, 변경이 생겼을 때 누가 확인하고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 구조입니다. 결과를 누가 승인하는지, 오류를 누가 판단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이 6가지는 기업의 점수를 매기는 성숙도표가 아닙니다. 실제 전환 주장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변화의 범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질문 목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두 질문, 예외 처리와 책임 구조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는 언제나 맑은 날의 사진입니다. 정작 궁금한 건 비 오는 날의 대응입니다. 6가지 질문 가운데서도 예외 처리와 책임 구조는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뿐 아니라 멈췄을 때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런 운영과 책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항목은 AI 위험관리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구조와 거버넌스 절차를 갖추도록 제시합니다. 다만 AI RMF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전환 자료를 볼 때는 무엇을 도입했는가와 함께 문제가 생기면 누가 확인하고 대응하는가도 찾아봐야 합니다. 한 업무 안에서 DX, AX, RX와 관련된 변화는 얼마든지 겹칠 수 있습니다. 출하 준비 업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하 요청은 메일로 들어오고 재고 현황은 다른 화면에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전화로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출하 요청과 재고 상태, 변경 이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과 정보 공유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AI가 주문 조건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처리 우선순위 같은 판단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자가 무엇을 검토하는지, 추천을 언제 따르고 언제 수정할지에 대한 규칙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물품 이동에는 로봇이나 자동화 장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장치의 작업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지, 중단 시 누가 대응하고 책임지는지, 최종 인계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변화는 반드시 DX를 끝낸 다음 AX로, 그 다음 RX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업무 안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기업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 그중 일부만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DX, AX, RX를 순서대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DX를 끝낸 다음에야 AX로 넘어가고 그 다음 반드시 RX로 발전해야 하는 필수 선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세대를 나타내는 순서도 아닙니다. 한 업무 안에서 여러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일부 변화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약어는 모든 기업이 같은 순서로 통과하는 단계라기보다 각 조직의 문맥에서 변화의 대상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이름표에 더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DX, AX, RX라는 알파벳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끝의 업무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스스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 하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업무 흐름과 판단 권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 구조까지 실제로 달라진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있다면 새로운 알파벳이 또 등장하더라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책임지는가? 그 질문을 쥐고 있는 한 변화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 쪽에 남아 있습니다. 기업 변화의 범위를 읽었다면 다음 질문은 다시 물리적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봇이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먼저 주변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센서가 현실에 무엇을 측정하는지, 같은 센서라도 어떤 조건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전문가용 심화 팁과 상세한 요약 정보는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테크소피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